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타임 이제 보존처분, 가압류 가처분이 2개 남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보존처분 취소 교재로 치면 642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21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파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파트. 자, 우선 이게 크게 보면 채무자 구제로는 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명령, 가압류 가처분 재판,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고, 여기서 가압류 가처분이 이제 취소해라 이렇게 밝혀지면 이걸 근거로 이 가압류 가처분 집행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이 재판, 명령, 결정의 불복. 이게 이제 가압류가 허락해서 안 하겠다, 취소해라, 해제하라, 취소해라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흔적을 지우는, 이걸 집행의 취소를 합니다. 이 명령, 이 결정에 대한 불복은 2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본 이의, 사유 제한이 없어요. 또 하나가 취소. 이의는 종전 사건의 연속이고, 나 모르게 재판한 거니까 다시 한번 재판해달라 이렇게. 이거는 그걸 전제로 별개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사유도 제한돼 있어 이렇게. 제소명령 해라.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라. 안 하면 취소시키겠다. 사정이 바뀌었어. 돈을 갚았어. 너 재판에 이겼어. 가압류가 필요 없게 됐어. 가압류가 처분하고 3년 동안 본소송을 제기 안 했어. 이게 뭐냐면, 이거는 가압류를 예를 들면 여러 개 당했을 때 해방 부탁을 하려면 여기도 해방 부탁, 여기도 해방 부탁, 여기도 해방 부탁 돈이 너무 많이 들 때, 이때 한 번에로 결국 네가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담보를 제공하고 이 모든 가압류를 풀어버리는. 자, 가압류를 여러 건 당했을 때 한 건으로 공탁 걸고 그냥 싹 풀어버리는 제도의 실익이 있다래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담보권을 가져서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이거는 가압류에만 있는 거다. 가압류에만. 밑에 특별 사정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 이거는 가처분에만 있다. 가처분. 이건 뭐냐면 원래 가처분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게 결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리고 돈으로 해결될 사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큰 피해가 주는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돈을 걸고 가처분을 풀 수 있도록.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사행위 가처분. 사행위 가처분은 결국 그 돈 받으려고 가처분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처분이지만 예외적으로 돈을 걸고, 그래서 제소명령,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라, 거기에 위반하면 취소 신청, 사정 변경, 이미 가압류 당한 뒤에 돈을 다 갚았다거나, 이런 본 재판에서 이겼다거나, 가압류 그러면 없어야 되니까 3년 지난 거, 이건 공통된 거고, 담보 제공으로 인한 취소는 여러 건 가압류 당했을 때 한 건으로 담보하고 다 풀어버리는, 그 대신 얘가 우선권을 주는, 가압류에만 있고, 이거는 가처분에만 금전으로 변상이 가능하고, 특별한, 너무 이 어려운 특별한 큰 손해를 일으킬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돈을 담보를 제공하고 취소 신청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의나 취소 신청으로 취소하라는 결정문이 재판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흔적을 지워야 돼. 이게 집행 취소다. 그래 지워지는 거야. 이건 뒤에 봅니다. 또 자진해서 해제하든지 자진해서 취하든지. 해방 공탁도 뭐다? 이거는 가압류는 그대로 있고 가압류 대상만 옮겨지는 거예요. 공탁금으로. 그래서 이거랑 구분해야 돼. 이거는 담보를 걸고 가압류 자체를 없애는 거고, 가압류 명령을 담보 제공하고 담보에다가 권리를 옮겨놓고 가압류 명령을 취소하는 거고, 이거는 가압류는 그대로 있고 대상만, 부동산 가압류에서 공탁금으로, 은행 예금에서 공탁금으로 이렇게 대상만 옮겨지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다. 집행 취소. 아까 이의를 봤다면 여기.
그다음에 이번 시간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저 뒷부분에 가서 이것만 세 문제를 따로 본다. 이 뒷부분만. 자, 보존처분의 취소, 우리 교재 642페이지부터 21개 문제가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보존 소송을 가압류 가처분했던 변호사는, 이 대리권은 제소 명령을 신청하거나, 너 왜 가압류 이게 받은 조세 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선정으로 발행된 제소 명령을 송달받을 권한까지는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가압류했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이 제소 명령했어. 그럼 상대방이 제소 명령한 거를 내가 받을 권한까지, 내 가압류 사건을 얘가 제소 신청을 했고 이거를 내가 송달받을 권에 미쳐요. 자, 여기까지만 미쳐. 송달받을 권한까지만. 그리고 그 보존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 당사자의 선정행위 효력은, 당사자 선정을 해서 가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가압류를 왜 가압류만 했냐, 소송을 제소명령이 들어오면, 그 선정 당사자가 대표자로 뽑혀서 한 가압류 효력, 이거는 제소명령까지는 미치지만 제소명령에 불응해서 취소 신청하는 데까지는 미치는 게 아니다. 우리 교재 1번.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이제 취소는 별개 사건이다 보니까 가압류를 해놨어요. 가압류를 해놨어. 여기에 이의가 있고 취소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방금 전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의는 종전 사건의 연속이라. 가압류를 했어. 이의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이 가압류했던 대리권은 이 이의 사건도 미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연속이니까. 앞에 시간에 많이 봤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지금. 여기 선임된 게 여기도 미치느냐. 그래서 요거 제소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미치지만 제소명령에 불응해서 취소 재판. 1단계는 제소명령, 2단계는 이걸 불응했다고 취소 재판. 취소 신청까지는 안 미친다. 1단계로 제소 명령을 송달받을 것까지는 미쳐요. 선정, 이렇게 가압류를 여러 명인데 대표자를 선임해서 했어. 이 효력이 요과정을 미치는데, 요 뒤에 이거 불응해가지고 취소 신청할 때까지는 선정자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다. 자,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 등 개인을 피신청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그렇죠? 소송은 회사로 하지만 가처분은 개인의 경우, 그 뒤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 정지된 대표자 등이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건 개인이니까. 이 경우 종전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더라도 가처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은, 자, 말씀드렸죠? 본 소송은 법인을 상대로 하고, 당사자가. 이 가처분은 개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법인은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해도 개인이 해야 된다. 개인. 법인은 할 수가 없다. 자, 취소 신청은 보전 신청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별도의, 가압류와는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다. 자, 제3자가 그래서 이거는 대위권이 가능하다. 이의는 종전 사건의 연속이고,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본 가압류 가처분 사건의 연속의 개별적인 권리다. 불복. 근데 이거는 별도의 신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는 대의가 안 되지만 이렇게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을 소송 절차상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완전히 별개의 소송이나 사건은 가능한데,
이미 본인이 해놓은 것 이게 꼽사리 껴가지고 절차 하나하나 이게 다투고 이런 거는 안 된다. 보도 참가나 참가해서 하는 건 몰라도. 그래서 별개의 소송, 취소는 별개의 소송이라 대의가 가능하고 이의는 안 된다. 자, 제소 명령 후 가압류 채권을 갑에게 양도했어요. 이렇게 갑이 이제 이렇게 갑에게 양도했다니까 을이 병에게 이걸 가압류했어요. 가압류. 이걸 갑한테 양도했어. 근데 얘가 이제 가압류 억울하다. 제소 명령 신청을 했어. 제소. 제소 명령을 후 가압류권을 갑에게 양도한 을이 병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했어. 얘한테. 야, 나 채권 얘한테 넘겼어. 라고 통지했는데 병이 이를 받지 못했어. 자, 내가 가압류해놓고 채권을 일일이 양도하고 통지했는데 얘가 못 받았어. 근데 얘는 여기다 제소명령을 신청을 했어. 야, 소송을 제기해라. 근데 나는 넘겼어. 이 경우 갑이 넘겨받은 얘가 아직 통지가 안 됐으니까 대항 요건이 못 쳤더라도 제소명령의 지위를 승계하고 기간 내에 제소 기간 내에 얘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제소 신고를 법원에 냈다면 이거는 제소 명령을 준수한 거다. 얘가 가압류해놓고 제소 명령 소를 제기하라 딱 갔더니 고사에 이걸 넘겼어요. 넘겼는데 넘겼다는 걸 얘가 못 받았어. 그렇더라도 얘가 이거를 알고 그 제소 명령 기간 내에 얘 대신 넘겨받았으니까 얘가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신고를 냈으면 이거는 적법하게 제소 명령을 준수한 거다. 자, 보존처분 집행 후 가압류 가처분 후 그 물건 가압류 그 물건을 취득한 그러니까 가압류 된 거를 안고 취득한 양수인은 이의는 봐봐요. 직접 못하고 보조 참가나 대의로 해야 되지만 이거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신청할 적격이 있고 양수인은 이걸 이해관계에도 해당되고 그래서 얘는 이의는 안 되지만 저 양수인이 채무자 양수인 이의는 안 되지만 취소에서는 다 직접 할 수도 있다. 취소는 대의권도 되고 그러니까 이의는 대의도 안 되고 대의도 안 되고 보도 참가나 이런 거 참가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의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당사자가 돼서 직접 청구도 가능하고 취소는 자 2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643페이지 처분금지 가처분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해서 등기를 마친 제3자라고 하더라도 가처분 불씨를 안고 샀지만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가지고 가처분이 말소됐으면 이제는 가처분이 없는 걸 산 거니까 더 이상 가처분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가처분권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자, 이제는 가처분이 이게 더 이상 뭐 이제 신청할 실익이 없게 된다. 이익이 없게 된다. 자, 2번 보존처분 취소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보존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임의 효력은 취소 사건에는 그 보존처분 신청 사건의 위임이 유지되는 게 아니다. 이의 사건은 종전 이거를 다시 한번 하는 것 때문에 종전 대리인이 유지되지만 취소 사건에서는 유지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보존처분 대신한 대리인 위임의 효력은 제소 명령까지는 미친다. 제소 명령까지는 또 제소 명령을 수령할 것까지는
근데 그 후에 제소기간 불응을 이유로 취소 시효까지는 안 미치고, 취소 신청한 채무자는 취소 재판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건 앞에도 나왔던 지문인데, 강제집행 목적물이 될 수 없어서 가압류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해서 이걸 이유로 취소할 때는, 그때는 취소할 때 담보도 필요 없다. 여러 번 반복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재 644페이지. 가처분 후 본수동에서 가처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가처분한 사람이 적고 이게 상수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본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걸 이유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왜? 패소해서 확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확정이 안 됐더라도 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압류 가처분의 본 재판에서 이 본 소송에서 졌어. 근데 진 이유가 권리가 없어서 진 게 아니라 소송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됐다면 각하는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채권 채무가 있는지가 확실하게 이렇게 패소 확정된 게 아니다. 아직 각하만 된 거니까 또 제기해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피보존 권리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장래 성립할 권리를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가압류가 된 이후 본 소송에서 장래 청구권의 기초 법률 관계 존재는 인정이 되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되는데 불과하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 근데 아직 지임졌어도 권리가 없어서 진 게 아니라 아직 기간이 안 됐다. 그럼 기간이 되면 또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 동안 본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가처분 다 똑같아요. 가압류 가처분 집행된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도, 채권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공매 과정에서 가압류끼리 안 분배당인데 그 앞에 가압류가 3년 지난 거라면 후순위자가 너 가압류 취소해라 해가지고 배당을 못 받게 만들 수도 있다. 이해관계인도, 채권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 뭐를? 3년 지난 거. 자,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교재 4번 645페이지 이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제소 명령이 있어가지고 제소기간 도가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라 라고 했는데 여길 안 지켰어. 소송을 제기 안 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취소 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도 제기했고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그 소송이 각하돼 버리면 소를 제기 안 한 거로 봅니다. 제소 명령에 응해서 소를 제기했고 소제기 증명을 냈는데 그 본안이 각하되거나 그러면 소를 제기 안 한 거로 봐버립니다. 자, 가처분 목적물의 특정 승계인은 대의권도 필요 없이 직접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의와 다르다. 자, 보증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이의 사건이 있는 경우에 이에는 미치지만 취소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는 종전 사건의 연속이고 이건 새로운 사건이다. 사정 변경에 따른 보존 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본소송에서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 확정되면 이건 사정 변경이죠. 근데 뒤에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됐다면 또 할 수 있는 거라 아직 사정 변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앞은 맞지만 뒤가 틀린 거야. 경우의 도가 아니라 이때는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봤어요. 이제 5번을 볼까요? 교재 647페이지를 봅니다. 취소 사건은 신청은 보존 처분, 가압류 가처분과는 별개의 독립한 재판 절차다. 그래서 취소 사건에서는 적극적 당사자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적극적 원고 비슷하게 되는 거고 신청인, 채권자는 피신청인이 된다. 피신청인. 이 사건은 이의 사건은 종전의 연속이라 채권자가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 원고 입장이고 채무자는 그대로. 근데 이거는 취소는 별개로 채무자가 신청하는 거라 걔가 원고 입장, 적극적 당사자, 이쪽이 피신청인이 된다. 가압류 목적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탕쳤다. 예금 채권 하는데 하나도 없다. 이거는 가압류가 결과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에 그치고 이걸 이유로 취소 사유는 아니다. 통장을 가압류했는데 예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게 효력이 없는 거로 끝나지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가압류를 취소해달라라는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의 신청은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압류 이의가 들어오더라도 이미 가압류된 게 정지가 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했다 취하면 가압류 당시로 돌아가고 이의 취하 후에도 이의했다가 취했다 또 이의를 할 수도 있다. 이의를 했다가 취하했다가 또 이의를 할 수도 있다. 이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 이의 재판이 끝난 다음에 몰라도 가압류가 들어와서 억울하다 이의를 제기했어. 그때 이의를 취하했어. 나중에 또 이의를 다시 할 수 있다. 그 이의 재판이 이의 재판을 하기 전까지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존처분 취소는 뭐다?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존처분을 전제로 해서 이거는 별개로 실효시키는 별도의 제도다. 자, 가압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은행 예금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를 제출했더라도 나중에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제출하지 않은 거로 본다. 가압류 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할 또 인정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압류에만. 그래서 우회랑 다른 게 뭐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명령은 그대로 있고 대상만 부동산에서 공탁금으로 옮겨는 거라면 예금에서 공탁금으로 옮겨는 거라면 이거는 가압류를 여러 건 당했을 때 담보를 걸고 걔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 대신 담보니까 담보를 걸고 그냥 싹 풀어나오는 거. 이건 가압류 자체를 그런 거랑 좀 다르다. 해방공탁금은 우선권이 없는데 이건 우선권이 있다. 자, 가압류만 인정이 된다. 7번을 보겠습니다. 교재 648페이지. 자, 1번. 제소명령 신청권이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권은 이거는 이의는 대의가 안 되지만 이렇게 이거나 이 취소 신청권은 대의가 가능하다. 자, 제소명령이나 이거는 취소 신청은 별개 가능하다.
가압류 피보전 권리가 채권자의 채무자의 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이거는 사정 변경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가압류할 당시에는 채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갚아서 소멸했으니까 사정이 바뀌어서 피보전 권리가 없어졌다. 돼요. 그런데 가압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 은행 예금 압류했는데 이게 없는 걸로 밝혀졌다고 해도 이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 2번이 틀렸고요. 취소명령 받은 채권자가 비록 기간 내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를 냈더라도 제기했더라도 소기간 내 소를 제기했더라도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취소해버린다. 기간 내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 안 하면 취소됩니다. 기간 내 제기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더라도 본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안 한 거로 봅니다. 이렇게. 가처분권자가 가처분 관련된 본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패소해서 졌어. 항소해서 소를 취하했어. 그럼 더 이상 이 판결 받고 소를 취하하면 소를 더 이상 제기 못해. 이제 끝난 거야. 얘는 패소했고 그 뒤에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수 없어. 패소로 끝나는 거야. 그때는 더 이상 가처분은 필요가 없다. 사정 변경에 해당이 된다. 보존처분, 가압류 가처분 단계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 선정의 효력은 제소 명령에는 미치지만 이걸 불응한 걸 이유로 취소 사건에는 미치는 게 아니다. 이게 이 사건이 아니고 별개의 취소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자, 우리 교재 8번을 보겠습니다. 자, 649페이지.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취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와 다르다. 보존 처분이 본집행으로 넘어가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더 이상 이 본집행만 가지고 따지지 보존 처분은 취소 이런 걸 구할 수 없다. 본집행으로 이전된 후에는 본집행만 싸워야지 이걸 싸울 수 없다. 자, 가압류 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고 이 결정문에 제3 채무자가 표시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정 정본을 이 취소 결정 정본을 제3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중요한 게 뭐다? 이게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있는데 구제가 이렇게 이의가 있고 이의 여기 취소가 있다 그랬어요. 취소. 그리고 이거 끝난 걸 가지고 집행 취소가 있다 그랬어요. 집행 취소.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가압류 취소할 때 제3 채무자를 기재 안 해. 이거는 채권자 채무자의 가압류 명령만 싸우는 거예요. 제3 채무자가 있더라도 기재 안 하는데 혹시 이게 기재됐더라도 이거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만 가압류가 취소된다 아니다 싸우는 거예요. 제3 채무자한테는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제3 채무자한테는 이걸 가지고 이게 끝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집행 취소를 할 때나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할 때는 제3 채무자는 관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알아둬야 될 거예요. 가압류 이의든 취소 사건이든 취소하는 결정이 있고 제3 채무자가 있더라도 아직은 이 결정문, 취소 사건에서는 통지 안 해줘요. 여기 사건에서는. 이게 끝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별도로 집행 취소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등기는 말소, 채권과 가압류는 촉탁 이렇게 취소 통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2단계이기 때문에 둘이 싸우는 단계지 끝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흔적 지우는 게 아니라고. 흔적을 지우는 거는 별도 절차다. 집행 취소 절차다. 지금은 집행 취소가 아니라 결정 취소다. 결정을 취소하는 거다. 결정. 송달 안 한다. 이거는 집행 취소일 때 송달한다. 보존 처분이 집행된 후 채권자가 3년 동안 제기 안 할 때 누구도 채무자는 물론이고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할 수 있다. 후순위권자가 배당을 못 받을 때 아니면 안분배당할 때
앞에가 3년 넘었으면 너 받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재 9번 650페이지. 자, 취소 소송 피신청인, 그러니까 신청인은 채무자야. 별개 사건이니까 피신청이 채권자, 취소해달라. 피신청인의 소송 대리인이 보전 신청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소 신청서 및 기일 통지는 누구한테? 피신청인의 본인에게. 왜? 이 소송 대리인은 이의 사건에는 미치지만 이 취소 사건은 별도라. 여기 변호사가 했더라도 여기는 미치지 않으니까 이건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에게 와야 된다. 본인에게. 채무자는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가압류 채권 채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가처분이 집행된 후 부동산의 일부를 승계한 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체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여하튼 승계인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하고, 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마지막에 채권 가압류 취소 사건에서 가압류 취소하는 결정의 결정문에 이제 결정을 취소하는 거야. 제3채무자가 있더라도 송달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 송달한다? 이 취소 결정문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집행 취소가 들어오면 그때 송달하는 거다. 집행 취소. 결정 취소에서는 송달 안 하고. 자, 10번 우리 교재 650페이지를 봅니다.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제기한 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내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취소해야 된다. 제기되었더라도, 아니면 이미 소송이 제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 증명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취소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해도 늦은 거야. 그래도 취소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나중에 내도 소용이 없어요. 자, 가압류권자가 청구 채권 중 일부만 본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10억을 가압류했는데 본소송을 제기하라 했더니 1억만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9억은 기간 지난 다음에 제기하면, 청구치 나중에 낸 거는 제소명령을 준수한 게 아니다. 그죠? 10억을 가압류해서 제소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1억만 본소송을 제기했다면 1억만 준수한 거다. 나중에 9억으로 확장한 거는 그 기간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9억은 소송을 제기 안 한 거라 가압류 10억 중에서 9억은 풀리고 1억만 남게 된다. 중재 절차는 중재 신청에 따라 개시되고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중재 소송도 본소송에 준한다. 중재 판결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이제 집행 판결을 받아서 하게 된다. 자, 중재 합의가 있으면 소송을 못하고 중재로만 해야 되니까,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도 본소가 취하가 되거나 각하되면 안 한 거로 본다. 계속 반복이죠. 우리 21문제 중에서 이제 11문제. 경계선의 절반이 나왔네요. 우리가 절반을 건너왔습니다. 자, 11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정 변경 취소의 경우 본소송이 사정 변경 취소 본소송이 항소심이라면 이것도 항소심 전속관할이다. 본안법원에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 이거 사정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한 취소는 이해관계인도가 아니라 이해관계는 3년. 사정 변경 다가 아니라 그중에 3년 도가만 해당이 된다. 채권자가 본소송에서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해서 확정됐다면 사정 변경이다. 그러나 절차법상 이유로 각하됐다면 사정 변경이 아니다. 채권 제기한 본소송에서 채권자가 쌍불, 이해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됐다. 이건 아직 사정 변경이 아니다.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인은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소명합니다. 소명. 가압류 가처분은 전부 소명으로 한다. 소명.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자, 여기 계속 반복이죠. 보던 처분 한 사람 소송 대리인은 이의 사건에는 유지되지만 취소엔 유지되지 않고, 채무자는 목적물을 넘기고도 여전히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 밑에부터 볼게요.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예금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실효에 그치는 거지 취소 사유는 아니고. 3번이 왜 틀렸냐면, 저당권부 채권 가압류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채권이 있어요. 난 이제 돈 받을 게 있고, 채권인데 여기 근저당을 해놨어. 근저당. 돈 받을 걸 근저당에 놨다. 이걸 가압류했다. 이걸 이렇게 가압류해서, 저당권부 채권 가압류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목적물인, 자, 이게 근저당을 가압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등기부에 여기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로 가압류가 올라가요. 그랬더니 얘가, 소유자가 이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예, 저당물의 목적물인, 소유자가 얘죠, 얘. 소유자가,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소유자가 잠깐. 이게 채무자, 채권자, 돈 받을 게 있는데 얘가, 돈 받을 게 있더라. 이 소유자한테. 돈 받을 게 있고, 여기다가 근저당까지 해놨다. 내가 여기다 가압류를 했어. 그러면 근저당 권부 가압류를 해가지고,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로 가압류가 올라갔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제3채무자, 소유자가 이 근저당 줄 게 없단 말이지. 근저당 말소해라. 말소해라 판결을 받았는데, 이걸 말소하려면 얘한테 판결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이해관계인의 말소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승낙이 있어야지만 말소할 수 있다고. 근데 말소 판결만 하고 승낙을 못 구했어. 이렇게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상대로 말소 재판을 걸어서 승소했어. 근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채무자인 가압류권자 승낙을 어디 못했어. 이 경우에 가압류 취소를 구할 건 아니다. 이때는 말소 등기에 승낙하라 라고 해결할 거지, 이걸 이유로 가압류 취소, 얘가 한 가압류에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다.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소 등기에 승낙하라 라고 해결할 거다. 또 이게 예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밝혀지더라도 이거는 취소는 아니다. 그냥 실효가 이제 예금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허탕친거로 끝나지, 실효가 없는 거로 끝나지, 그걸 이유로 취소, 예금 통장 취소해라, 이건 아니다.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653페이지. 자, 보전 처분 발령 후 채권자가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면 채무자는 본안 제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소 명령은 보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이고 전속한 할이다. 본안의 제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제소기간 도갈 이후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자 대의권이 된다. 이게 이의와 다르다. 가압류 가처분 이의는 채권자 대의 대상이 안 되지만 이거는 된다. 취소는. 자, 채무자는 본안서 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만 하면 되고 입증까지는 필요가 없다. 왜? 소를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안다? 가압류 법원이. 봐봐요. 제소명령을 신청했어요. 제소명령을 내렸어. 언제까지 해라.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소 제기 안 했다고 주장만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여기 다 아니까. 얘가 소를 제기한 걸 여기다 내지만 되니까. 증명을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이거 내지 않으면 취소되니까. 그래서 소 제기 안 했다고만 내면 소 제기한 사실을 주장만 하면 되고 입증은 안 해도 된다. 법원이 다 알고 있다. 14번. 자, 가장 틀린 것은 보전 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 당사자 효력은 제소 명령까지는 미치지만 취소 사건은 안 미친다. 맞고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사건에서 제소 명령 불응했다라고
취소했어, 가압류 가처분을. 얘가 항고하더라도 집행정지가 안 됩니다. 그냥 풀어집니다. 집행정지가 안 되고 항고하더라도 그냥 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2주 이상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취소 효력이 2주 지나서 2주 정도, 2주 넘지 않는 범위네. 그러니까 2주, 14일, 10일 후에야 취소된다, 이렇게. 그 안에 어떡하라? 즉시항고하면서 이 집행정지를 구하도록. 그래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정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풀릴 수도 있다. 그래서 효력 유예 선언이 있다 그랬어요. 자, 대표자 직무집행 정지하는 가처분이 있은 후 직무집행 정지된 대표자가 임기가 끝났어. 새로 대표자를 선임했어. 그럼 이거는 사정 변경이 있다. 사유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이건 결정이 아니라 집행의 취소 정지를 구할 수도 있고,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거는 가압류 자체를 우선권이 있다. 이거는 우선권이 없지만 가압류에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가처분에만 담보를 걸고 가처분을 풀 수 있다. 이건 가처분에만 있다. 어느 게 특별한 사정이다? 결국 사행위처럼 가처분이지만 금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거나, 특별한 너무나 큰 손해를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보존처분 중 가압류에만 있는 것은 제소기간도가 둘 다 있고 사정병도 둘 다 있고 해방무탁은 가압류에만, 가처분은 돈이 아니니까. 특별사정은 가처분에만, 이의신청 둘 다. 자, 이제 16번을 보겠습니다. 교재 총 21문제입니다. 21문제. 지금 6문제가 남았어요. 채권자는 스스로 보존처분 취소 사유를 알고 있어도 취소를 신청할 수 없어요. 채권자는 스스로 해지하면 돼. 없애면 되는데, 이걸 지가 알고 있으면서 취소 재판을, 지가 잘못해놓고 취소 재판을 할 수, 채권자는 그냥 필요가 없게 되면 스스로 해지하면 되는 거지. 취소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으로도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 신청권이 없다. 자주 반복된다. 자,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 채권자가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를 내면 비록 기간 내 소를 제기했더라도 취소됩니다. 무섭다. 자,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시 사정 변경 취소 사건이 본안에서 감당하는데, 본안이 항소심이라면 항소심만이 관할권을 가진다. 1심에 제기됐으면 그쪽으로 이송해라. 채권자가 본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제소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압류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것만 가지고 보존처분 사정 변경 사유가 생긴 거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은 실체법적으로 진 경우, 포기한 경우에만 사정 변경이고,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아니다. 그래서 요거와 구분할 게 뭐다? 제소기간 도가. 제소기간 도가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걸 증명을 내야 되고, 그게 본안이 취하되면 소를 제기 안 한 거로 보는데, 그거랑 달리 가압류 가처분해놓고 이제 권리가 없어졌다,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그건 아니다. 각하되거나 취하하면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되겠다. 자, 17번 5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교재 656페이지. 자, 제소기간 도가, 잘 보세요. 다른 거와 달리 그러니까 가압류 해놓고 다시 한번 재판해 주세요. 아니면 취소. 그러면 이제 서류가도 안 되고 불러서 쌍방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재판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제소명령 도가. 제소명령 도가는 잘 보세요. 가압류 법원이 있어요. 얘가 제소명령을 신청해, 여기다가.
얘 가압류만 해놨다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해달라. 그러면 취소 명령을 보내. 그럼 얘는 소를 제기한 다음에 소제기 증명을 여기다 내지 않으면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얘 소제기 안 했다 라고 신청하면 법원은 뭘 심사해? 얘가 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를 냈는지 뭐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대방 불러보고 뭐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사건일 때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기일을 정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정해야 돼. 이의나 취소 사건에서는. 근데 제소명령 그 사건은 그 서면 심리만으로도 가능해요. 꼭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거 뻔하니까. 부르고 말고 여기 그 안에 들어온 게 없으면 취소되는 거니까 그렇다. 사정 변경 취소 사건이 있을 때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본안이 가라는데 그게 항소심이라면 항소심에서 신급을 달리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이송해야 된다. 신급이 다르더라도 이송을 해야 된다. 자, 보도처분 취소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신청 취지와 이유 이런 거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 보전 소송 받은 보전 사건 가압류가 초래했던 대리인의 권한은 취소 명령을 하거나 상대방 취소 명령을 수령하는 데까지는 미치죠. 그러나 그걸 이유로 취소 사건에는 미치지가 않는다. 자, 18번 우리 교재 657페이지입니다. 자, 채권자가 기간 내 소를 제기했으나 증명서를 기간 내에 안 내면 취소하게 돼 있고요.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를 해지했더라도 명령을 그대로 두고 뭐만 가압류 집행만 잘 보세요. 임의로 가압류 신청을 취하면 전부 없던 게 되지만 가압류 집행만 임의로 해제했더라도 명령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간 내려면 다시 착수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포인트가 이렇게 집행만 해제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3년 동안 소를 제기 안 하면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채무자는 해방금 걸고 할 수도 있고 법원이 단벌 제공한 명령으로 단벌 제공하고 취소할 수도 있고 위에는 결정한 그대로 있고 대상만 옮기는 거고 우선권이 없고 밑에는 가압류 자체를 취소시키는 거다. 이거 밑에는 어느 때 쓴다? 가압류가 여러 건 들어왔을 때 묶어서 한 번에 단벌 제공하고 푸는 때. 자,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뒤에 소송이 각하되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 교재 19번 657페이지 중복이에요. 채권 가압류 취소 사건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제3채무자가 있더라도 이 취소 결정을 아직은 보내주는 게 아니다. 언제 보내준다? 이 결정 나온 다음에 채권자가 별도로 뭐를 신청하면 집행 취소를 신청하면 그때 보내주는 거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 재판 중이다. 이 취소든. 이 집행은 별도다 이게. 이거 끝나고 제3채무자한테 집행 취소 통지 또는 등기소에 말소 등기는 별도다 이건. 흔적 지우는 거는. 3년 제기하는 건 이해관계인도. 가압류 채무자는 해방금을 걸고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하고서도 할 수 있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중복 문제죠. 본안소 제기하고 증명서 냈더라도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안 한 거로 보고 지금 몇 번째 반복이죠. 거기서 나오니까 틀릴 게 없어요. 자, 20번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 이 피보전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뭐는 가능하다? 취소는 가능하다. 취소. 이의는 안 돼도 대위로 취소는 가능하다. 자, 제소 명령 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신청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뭐도 하다? 서면도 가능하다. 다른 거하고 달리. 왜? 이건 소를 제기해서 증명서 내는지 안 내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서면도 가능하다. 가처분 취소로 특별 사정이 뭐라 그랬죠? 특별한, 이거는 금전으로 결국 보상이 가능하거나, 어느 때 사회인이, 또는 가처분자가 통상 손해보다 특히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을 경우, 둘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중 하나. 하나만 있으면 담보지용하고 특별사정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 1. 소송을 위해서 보존 처분한 것이 이 소송을 해서 유용이 안 된다. 패소 확정되면 사정 변경에 따라 취소를 인정할 수가 있다. 본소송에서 소취하, 취하 간주가 있다고 하여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보존 의사, 가압류가 전 포기했다고 보지 않으면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여러 번 반복된 지문이죠. 자, 마지막 문제를 자 보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자, 21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정 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에 된 재판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 판결이 아니라 뭐죠? 결정으로 하는 거죠. 결정. 또 신문하면 되지. 반드시 변론도 아니고. 그죠? 반드시 변론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쌍방에 참여할 수 있는 신문 절차. 그러니까 변론도 되고 신문도 되고. 반드시 때문에 변론도 되고 신문도 되고. 이거 임의적 변론이죠. 그리고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보존명령 발령 후 보존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면 사정 변경으로 취소 신청할 수 있고요. 3년 동안 소송 제기 안 하면 이해관계인도 할 수가 있고요. 신청을. 그래서 선순위가 가압류 후 3년 지났으면 후순위가 배당 못 받게 할 수도 있다. 취소시켜서.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령한 법원이 하며 본안이 한다. 본안이 항소심이면 항고심으로 이송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취소 사건까지 끝이 났어요. 자, 우리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660페이지부터 이 보존 처분 끝. 이제 이건 남은 거는 가압류가 처분 끝. 한 타임 남았고 이제 총칙에 남겨놓은 4파트. 비용, 불복 1, 불복 2, 그 다음에 집행 정지. 이 서류는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훨씬 수월할 겁니다. 원래 총칙부터 봤으면 제일 어려운 민사집행법 전체에서. 자, 우리 쉬었다가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